판매비와 관리비 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하는 데 들어간 돈, 관리하는 데 들어간 돈이란 뜻이에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등의 판매 활동,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그래서 판매 관리비겠지.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인데, 영업외 비용이 아니라 영업비용인데 매출 원가 뺀 나머지가 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비용이라는 거예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으면 다 각각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겠죠. 자, 일괄 표시를 하신다면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또다시 주석으로 알려달래.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니? 그냥 다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지. 자,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충당금 환입 배우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표시하십시오. 빈번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업 외의 수익을 하지 말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들을 봅시다. 이런 것들은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묶어서 급여라고 부른다. 복리후생비라고 부른다. 한 번만 봐두시면 돼요. 자,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 별도로 상여금 쓸 수도 있고 다 같이 묶어서 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했다면 그게 뭐가 됐던 다음에 다 묶어서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식대보조금, 경조금, 축의금,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등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교통비 묶어서 임직원의 여비와 교통비를 묶어서 여비교통비라고 하고, 자, 좀 자세히 보면 여비라는 것은 통상 기업이 임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교적 먼 거리를 출장 갈 때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여비, 여행 경비 이런 비슷한 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철도, 항공료, 숙박료 이런 것들이 여비고, 교통비는 이제 시내 출장, 시외가 아니라 시내 출장 등 일시적으로 주차료 등을 말한다.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종전에는 이걸 접대비라고 표현했었는데, 접대비 하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해 먹을 수 있는데 표현이 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이나 그러니까 업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밥 사주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관련된 접대를 한 경우에 재반 비용, 사례비 등을 또는 경조사비, 상대방 화상에 자식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축의금 내는 걸 우리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고상하게 부르고 있네요. 그냥 접대비인데. 그 다음에 통신비는 다 아시겠죠? 전신, 전화, 팩스, 팩시밀리, 우편요금 등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통신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여기서 수도는 물 먹는 거에, 광은 빛나는 거니까 전기, 열은 난방비를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들. 사무실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공과금 묶어서 세금과 공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 상공회주 회비 등을 공과금으로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이름만 들어놓으시고 문제가 나오면 빨리 생각만 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에 배웠던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등의 유형자산의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임차료. 내가 빌려 쓰고 돈을 내는 거예요. 차 빌려 쓰고 렌트해서 내는 임차료. 보통은 사무실 월세 이런 것 등을 임차료라고 합니다. 사무실, 공장, 토지 등의 임차료 또는 집기비품을 리스해서 쓸 때 있잖아요. 요즘 정수기도 렌탈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걸 보고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뭔가를 고쳤다. 건물 부속 설비나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을 수선할 때 들어간 돈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합니다. 자, 조심하실 것은 수선비 중에서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셨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수선비라고 하시면 안 되지. 자산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경우에만 수선비로 수익적 지출인 경우, 그 다음에 보험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그 다음에 유형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에 대비해서 어떤 게 대해서 가입한 각종의 손해보험, 뭐 화재보험, 도난보험 이런 것 등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뭐 그중에 자동차 보험도 있겠고. 다만 이 보험료가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의 구입과 직접 관련된 사올 때 반드시 내야 되는 보험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운송보험에 대한 보험료. 저 외국에서 이렇게 사오는데 운송보험을 들어야 돼. 그걸 보험료라고 하는 게 아니지. 저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다 더해줘야 된다. 유형자산편, 재고자산편에서 배우셨죠. 유형자산은 마찬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직접적인 원가는 그게 뭐가 됐건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데 해상보험료를 내야 돼. 그럼 당연히 자산의 원가에 대해야지. 그걸 보험료라고 처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차량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의 유지비용, 뭐 기름값, 주차비, 수리비 등을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고 조심하실 것은 차를 고치는 것도 수선은 수선이잖아. 근데 더 구체적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수선하는 데 들어간 돈은 수선비를 쓰지 않습니다.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서 가는 뭐 택배비 이런 걸 보고 운반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쓴 돈.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위해서 쓴 돈을 교육 훈련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는 책이지. 책 살 때, 뭐 인쇄, 명함 같은 거 인쇄할 때 들어간 돈,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성 비품을 구입한 비용, 뭐 사무용지,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사무용품비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소모품비라는 거지. 뭐 주방용품 구입비, 문구 구입비 등 이런 것들 보고 우리는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수수료, 이런 것들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 그러니까 상품을 선전하거나 자기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로서 TV나 뭐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에 지급되는 거, 뭐 벼룩시장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직원 뽑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인 뭐 이런 데 올리는 돈이 있죠?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거는 광고 선전은 아니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가 아니야.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게 광고 선전비야. 그래서 예전에 아주 출제된 문제 중에 뭐 잘은 안 나오는 문제인데 직원 채용하기 위해서 그 부인 사이트에다가 지불했다 돈을. 뭐라고 하는 게 맞겠냐? 광고는 아니야.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답은 뭐였냐면 복리후생비라고 했어. 그럼 뭐냐 이게 복리후생이라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서 돈을 쓴 것은 나머지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수수료가 나을겠죠. 사람을 대행해서 광고에서 뽑아주는 수수료겠지. 뭐를 했던 뭐 어차피 판매비와 관리비 속에만 포함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예민하니까 시험에서 내면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또 대손회계에서 배우셨네.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 얼마를 못 받게 될 거냐를 처리하는 계정이고 대손 충당금의 상대방 계정입니다.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자, 이 경우에 대손 추산액에서 얼마가 못 받게 될 거라고 추산을 했으면 거기서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기말 결산 때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생기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미 다 대손회계에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잡비. 나머지 것들 이제 어디 갈 수 없는 판매비와 관리비긴 한데, 예?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꼭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잡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직원 한 명 뽑으려고 구직 광고를 내가지고 어디다 광고료가 뭐 몇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몇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그냥 잡비해도 되겠지.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잡비라는 얘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002번 세연상사 선택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10월분 직원들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차변의 급여인데 직원이 3명 있고 전체 총 급여가 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걷어놓는 거 예수금에서 보셨죠? 이 두 개가 예수금이네. 차변에 800번대에 급여 입력하시고 금액은 300. 대변에 걷어놓는 돈 예수금 금액은 55,000, 5,500 합쳐진 65,500. 그리고 나머지가 2939500이 여기 딱 맞아야 되겠죠? 2939500 보통예금 돼 있네요. 2939500 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10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줍니다. 날짜는 10월 30일. 차변에 급여 600.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걷어넣는 건 예수금 22만원. 나머지는 현금. 여기 차기 5780, 5780.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급여가 나오면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아시면 되겠지, 급여. 그 다음에 사원 김성실의 결혼 축하금 3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돈 나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현금 할 수도 있고, 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지출하니까 차변에 800번대에 복리후생비라고 하십니다. 복리후생비 3만원에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고, 출금 전표 하셔도 돼요. 복리후생비 보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선물 참기름 세트 240만원을 사왔습니다. 그 다음 다 나눠주고 대금 중에 절반은 현금 주고 나머지는 외상이래. 그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240. 현금으로 절반 120 줬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대. 이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영업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외상으로 줍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들어놓으시고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 30만원 외상이래요. 이 거래가 상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광호 30만원. 그 다음에 6번째, 사무실 직원의 야근식 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눈에 보이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네. 그러면 출금전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는 이미 다 아시니까 차변에 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안 하고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출금전표로 누를게요. 출금전표 800번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그 다음 직원 자녀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대금 30만원 현금 줍니다. 눈에 보이죠? 현금, 출금전표, 복리후생비. 지금 이 문제들은 통해서 어떤 것들이 복리후생비인지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구나. 뭐 분계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출금전표 쓰시고. 그 다음에 8번째, 종업원 유니폼을 구입해서 줍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근데 현금이 아니네.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 30만원, 대변에 얼마를 주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용팔 입력하시고. 그 다음 9번째, 종업원 시내 출장비 현금, 눈에 보인다. 이런 거 보고 여비교통비라고 합니다. 여비교통비 800번대에 여비교통비 쓰시고 금액 45,000원.
그 다음에 10번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 출장을 위한 왕복 항공료가 카드로 결제됐어요. 이것도 여비 교통비입니다. 현금은 아니죠. 차변에 여비 교통비 금액 1880 대변에 나중에 주는 거잖아. 그래서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 것이고 삼성카드 1880 11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 대금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은 10월 30일이 거래처 사장과 식사했죠. 이거는 접대비. 개정과목 명칭으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일상에서는 접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개정과목 명칭은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하시고 카드사 삼성카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10만원. 12번 거래처 대표이사의 모친 별세 조의금을 현금으로 전달합니다. 뭐 돈 나가는 거 알겠으면 현금 이렇게 되고 이제 출금 전표 쓰시면 되겠죠. 출금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 10만원. 13번째 13번 추석을 맞이해서 매출처용 선물 그 다음에 종업원용 선물 현금으로 모두 샀습니다. 출금 전표 2개 끊을 게 아니라 차변을 2개 하면 되겠죠. 차변에 첫 번째가 매출처용 선물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 100만원. 종업원용이니까 복리후생비 1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몰아서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0. 자, 14번. 거래처 직원과의 식대 5만 5천 원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접대한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금액 5만 5천 원. 대변에 삼성카드 결제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카드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거래처 영업부 사원 결혼 축의금. 거래처 영업부에 우리 영업 내외사 영업부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 업무 추진비,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 전표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차대변 하셔도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10만 원. 그렇게 하면 분기가 끝난 거죠. 16번 동네 우체국에서 업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출금 전표인지 알겠죠? 이런 거 보고 통신비라고 합니다. 통신비. 출금 전표 800번대의 통신비 금액은 3만 원. 다음 17번 업무용 전화요금 10월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대요. 출금 전표 통신비. 항목들이 뭐가 통신비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론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18번 당월분 인터넷 통신요금 5만원. 이것도 통신비 보통예금에서 이체되니까 차변에 통신비 금액 입력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빼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무용 핸드폰 통화요금 현금 납부 출금 전표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요금 현금 납부 출금 전표 이걸 보고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광열비 금액 54,000원 출금 전표. 우일 상사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 난방하려고 한 거죠. 수도광열 내는 거예요. 광열비, 수도광열비 월말에 주는 거네요. 차변 수도광열비 8만 원, 대금은 나중에 주니까 미지급금 우일상사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현금 납부, 출금 전표인데 이걸 보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출금 전표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봐두시고 5만 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세금과 공과 현금이죠. 출금 전표 세금과 공과 20만 원.
사무실 건물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줍니다. 출금전표 임차료. 반대는 집주인은 임대료 수익이고 나는 임차료 비용. 800번대에 임차료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5번 점포의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합니다. 송금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 현금이긴 한데 거래가 한쪽은 하나는 임차료고 하나는 수수료니까 차변에 임차료 40만 원 하시고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800번 씁니다. 금액은 1,000원 묶어서 대변에 모두 다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6번 매장의 10월분 임차료 매달 26일에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금 사정 악화로 못 줬습니다. 못 줬다고 분개 안 하는 거 아니죠. 차변에 주기로 한 날짜에 임차료라고 하시고 금액 30에 돈 있으면 나갈 텐데 없으니까 못 줬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있으면 걸 텐데 거래처는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27번 상품 판매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대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현금으로 줍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에 보험료 얘가 지금 1년분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출금전표 누르셔도 되겠고 보험료 800번대에 보험료 금액은 365000 보험료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18번 자동차 보험을 천안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현금 줬어요. 대변에 현금이니까 출금전표 그 다음에 800번대 보험료 금액은 62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9번 업무용 차량의 1개월 정기 주차료 현금 나갔습니다. 출금 자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거니까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의 수익적 지출도 합쳐서 차량 유지비 수선비 쓰지 말고 금액 1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했고 현금 줬습니다. 출금전표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회사 업무용 화물차에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4만원 현금 출금전표 차량 유지비 무슨 이론 있는 게 아니죠.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것들은 다 차량 유지비라고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서삼상사의 상품 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출금전표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는 운반비예요. 운반비 800번대에 운반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팔 때 나가는 운반비는 운반비, 사올 때 부담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의 가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로 인한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금전표 현금 나갔으니까 운반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34번 업무용 양식지를 인쇄합니다. 인쇄대금 현금 줬어요. 출금전표 이거 보고 도서인쇄비라고 합니다. 도서인쇄비 800번대 도서인쇄비 금액 13만원 본사 영업부서에서 구독하는 월간지 신문대금 국민은행에서 은행에 현금 납부했으니까 결국은 현금 나가는 거죠. 출금전표 이것도 도서인쇄비 금액 35,000원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에 사용할 경영전략 관련 서적 삽니다. 현금 나갔죠. 출금전표 도서인쇄비 그 다음에 사무용 소모품을 사옵니다. 대금은 월말에 주니까 나중에 주는 상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이라는 뜻이고 소모품 사왔을 때 비용 처리하래. 800번대에 소모품비 쓰고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여기 소모품을 쓰는 거고 소모품비 돈을 월말에 주니까 예상이잖아.
금액 쓰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그 다음에 용팔 상사로부터 복사지, 토너 등의 소모품을 65만 원 사오는데 결제는 외상이야. 구입 시 비용 그러니까 소모품비로 하란 얘기네요. 소모품비 6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용팔 그 다음에 39번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수수료를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출금은 아니지. 대변에 보통 예금이니까 차변에 이때 쓴 이름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800번 때 수수료 비용 금액 2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 신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광고비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대변에는 당좌 예금의 감소겠죠? 차변에 이런 걸 보고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광고 선전비 금액 25 대변에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41번 아침일보에 회사 광고를 합니다. 광고료가 나왔네요. 현금으로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점 모집을 위한 광고용품 제작하고 제작 비용이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전표 이것도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회사 홍보용 볼펜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용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하고 인쇄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광고 선전비겠죠? 출금전표 광고 선전비 5만원 닫고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